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16일, 6월 17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난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업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단번에 2,900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사평론가들조차도 이번 주 안에 3,000포인트 간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막 해댔어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 3,000포인트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아주 질적으로 튼튼히 가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막 달리면 안 된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 중반 하더라도 마치 당장 주말에 3,000포인트가 될 것 같이 보였지만 정작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900포인트 선에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동안 잘 지켜줬던, 잘 버텨줬던 뉴욕 증시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무력 분쟁, 무력 충돌로 인해서 흔들렸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게 바로 이슈인데 더 중요한 거는 수급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해드릴게요. 저는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이 좀 불안할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안해하는 이슈는 이런 이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좋을 때 방송에서 업종을 분석하거나 종목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걸 안 하다 보니 큰 그림으로 시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좋을 땐 좋은 거니까 즐기시되 혹시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어떤 강도인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그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건데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자 당장 전문가들이 120달러 간다고 연병을 떨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산유국들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감산을 했고 글로벌 경기를 보면서 슬금슬금 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어느 정도의 감산을 유지하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산유국들이 증산하면 되고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 혹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글로벌 국제 유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못할 거다. 자,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 유가가 최근 못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레발 치는 전문가들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선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묵직한 평정심이 유지가 돼야지만 된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 6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 쭉 보고 그리고 저는 장중에 주식시장 보고 이따가 새날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6일 월요일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5, S&P 500이 0.94, 나스닥이 1.52% 상승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군사 충돌은 여전하지만 이란이 수세라는 평가 속에 이란이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서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 이란이 트럼프의 SOS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증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약간 쎄했어요. 요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런 이슈는
아주 오래 가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짜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하튼 뉴욕 증시는 이란이 트럼프한테 SOS 쳤대라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경제 지표인데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5월달 마이너스 9.2였는데 6월달에 마이너스 16.0으로 하락했습니다. 4개월 연속 위축 구간.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다가 그 분위기를 대선이 끌고 갔습니다. 작년 연말의 분위기가 뭐 그래도 트럼프가 됐는데 뭐 트럼프가 뭐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말아먹겠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연말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았거든요. 막 호황이야, 막 산타 랠리가 막 진행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만 무언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시킨 증시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작용이 돼서 적당히 분위기가 좋다 보니 경제 지표들이 까꿍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반등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연속 위축 구간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그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다시 이제 냉정을 찾고 가만히 있어봐. 관세 전쟁하면 이거 안 좋은 건데 하고 이제 정상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 결정 분위기 6월 16일 월요일 날은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87.5%까지 올라왔습니다. 7월 달입니다. 지금 6월 달이죠. 이제 내일 새벽 대한민국 시간으로 6월 19일 새벽에 6월 달 FOMC 회의가 발표가 되는데 금리는 동결될 거고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 관세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쯤 금리 인하 카드를 열어놓을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0, S&P 500이 0.84, 나스닥이 0.91% 하락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강경 노선을 취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했다. G7 회의를 때려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전일 6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이란이 트럼프한테 SOS를 쳤다는 얘기가 막 들리는데 이런 분위기로 좋았다가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란에게 항복하라고 했고 그 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하면서 약간 전쟁 고조가 우려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집중합니다. 어디에? 경제 지표에. 5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전망치는 마이너스 0.6이었는데 전망보다 더 악화된 상태. 5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세,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9% 감소. 5월달 산업생산 가동률 전월 대비 0.3% 감소해서 77.4%를 보였는데 장기 평균치 79.6%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6월달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 5월달 34였는데 6월달 32예요. 요 기준선 50입니다. 5월보다 6월이 안 좋아요.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고요. 작년 5월부터 14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에 놀면서 주택시장조차도 부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5일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자, 6월 16일 월요일, 6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따위가 깨지 못하는 2000포인트를 잘 지켜내면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승승장구할 때 대한민국은 윤석열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버벅버벅 거리다가 2300포인트를 단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다시 탈옥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코스피는 2300포인트를 지지해 주면서 야, 이제 한국이 2300포인트는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코로나를 딱 떼버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쫙 보면 코로나 전에 코스피는 2100포인트가 그냥 평균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고 야, 2000포인트가 얼마나 단단한데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깨 그랬거든요. 그때 2100포인트가 그냥 평균적이었습니다. 2100을 단단히 만들어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2000을 깨고 149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00포인트까지 급하게 올라갔는데 너무 급하게 3000을 맞이한 거지 대한민국 코스피 적정 구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2400에서 2500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코로나 전에 단단히 만들어 놓은 게 2100포인트였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부피를 키워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100보다는 높은 구간이니까 대략 2300, 400, 50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이제 2300포인트가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기대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2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시사방송에서 뭐 주식을 사야 된다는 둥 이번 주 안에 3000포인트를 가야 된다는 둥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아니에요. 5000포인트 갈 수 있지만 긴 호흡이어야 되고 3000포인트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그리고 3000포인트를 찍더라도 계속 터치하고 안착하고 또 이탈하고 또 터치하고 안착하고 이탈하고 그 사이에 어떤 또 재료 나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아이고 안 되는구나라고 꽂아졌다가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3000포인트여야만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다 여러분 긴 호흡으로 보시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진행하는 5년 안에 2000포인트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매 포인트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 저는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말아라. 지르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2900포인트 선에서 가장 먼저 배반한 애들이 누구냐면 기관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도합니다. 물론 대량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사냐면 개인이 사들입니다. 왜 사겠어요? 2300포인트에서는 사지도 않던 사람들이 2900 오니까 어머 3000 간대. 이번 주 안에 3000 간대. 이번 주 안에 올해 5년 안에 5000 간대. 그럼 지금 사야지. 급한 마음에 주식을 막 사들이는 바람에 개인들만 삽니다. 그러니까 6월 17일 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2950포인트 선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2950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어떤 범위가 2,950포인트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2,998포인트까지 갔다가 2,950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다는 건요. 거의 장중에 거의 한 40포인트를 반납한 거예요. 차트를 보면 윗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밑에 꼬리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 차트를 누가 만들었냐? 개인이 만들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6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물론 충돌하긴 했습니다만 이란이 수세라는 평가 속에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 휴전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 트럼프한테 SOS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하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광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 이제 쟤네들 휴전 되는 거야. 이제 게임 오버. 트럼프한테 SOS 쳤대. 그래서 막 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벤트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변동성의 구간이기 때문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 물론 2,500포인트, 2,400포인트에서 꺼이 했던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안정된 상태이긴 합니다. 외국인들도 매수해줬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아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아니고 미국의 경제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미국의 경제지표 죄다 부진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자주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임기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 주식시장 오르는 동안에 오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2,300포인트에 붙잡혀 있다가 최근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슈로 불확실성 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으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깨를 맞춰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적정 코스피 구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지금 2,600 정도밖에 안 돼요. 여전히 기대감으로 지금 300포인트 정도 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300포인트 더 왔다라는 게 뭐 나쁘게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가 단단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100, 3,200을 가기 위해서는 잘 가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3,000포인트 넘어갔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거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코스피 2,000을 깨는 바람에 1,497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밀어내는 바람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급격한 하락에 급격한 급등으로 인해서 3,000포인트를 찍었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당선되고 3,000포인트 깨지면서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윤석열이 많이 말아먹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3,000포인트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단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계속 아마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리드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을 추락펴락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은 멘탈이 약하다고 얘기했죠. 장중에 그냥 심장이 발랑발랑 하면서 여차하면 손절하고 여차하면 다시 사고 이럽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날 거예요. 흥분 금지입니다. 냉정하게. 자, 돈다방 미쓰리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대한민국 주식시장 무엇이 중요한지 2,900선까지는 외국인이 끌어올렸고요. 그 과정에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 그 물량을 지금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까지 어제의 경우 2포인트 남겨놨고요. 그리고 종가가 2,950이니까 3,000포인트 찍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지금 3,000포인트를 미친 듯이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다? 개인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식시장은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 분위기 보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 혹은 뭐 어떤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가급적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방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즐기시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면 방송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멘탈 꽉 잡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